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낡은 빌라, 돈 안 된다고 헐값에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나요? 당장 거둬들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AI 부동산 복덕방 썰의 윤혜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부동산 정책 속에 숨겨진 돈 되는 팩트만 빠르고 독하게 발라드리는 성창호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서울의 빌라나 낡은 연립주택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갈 분담금은 수천만 원 깎아주고 우리 동네 아파트 층수는 수직 상승시켜줄 서울시의 2026년 모아주택 특급 비밀이 방금 터졌거든요. 잠깐만요, 성 기자님.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모아타운이 아니라 모아주택 활성화라고 콕 집어놨더라고요. 이거 기존에 한창 지정하던 모아타운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완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초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동안 서울시가 동네 묶어서 재개발합시다 하고 모아타운이라는 큰 구역 지정은 열심히 해줬는데요. 정작 그 안에서 아파트를 직접 지어야 할 모아주택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첫 삽도 못 뜨고 멈춰 있었죠. 비유하자면 서울시가 으리으리한 백화점이 들어설 자리라고 구역은 딱 정해줬는데 막상 그 안에 입점해야 할 매장 사장님들이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개업을 포기하고 있던 상황인 겁니다. 아하, 겉보기엔 번쩍번쩍한데 정작 주머니에 현찰이 말라서 셔터도 못 올리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직접 칼을 뽑은 겁니다. 모아타운 구역 안에 계신 주민 여러분, 우리가 초기 자금도 빵빵하게 대출해주고 수익성도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제발 걱정 마시고 사업 시작하십시오 하고 실질적인 VIP 혜택을 다이렉트로 꽂아버린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아하, 뜬구름 잡는 구역 지정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직접 돈이 꽂히는 실전용 혜택이라는 거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서울시의 핵심 자료 5가지를 싹 정리해왔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성 기자님, 내 집의 사업성을 폭발시켜줄 첫 번째 자료부터 띄워주시죠. 기합 넣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업성 보정개수, 멈춰버린 재개발에 서울시가 직접 산소호흡기 붙입니다. 잠깐만요, 성 기자님. 화면 가운데 있는 이 복잡한 공식은 뭔가요?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나누기 사업구역 평균 공시지가. 이거 오늘 수학 시간인가요? 벌써 머리가 아픈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공시지가란 나라에서 정한 땅값입니다. 그동안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동네는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이른바 사업성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땅값이 싼 동네는 출발선부터 불리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보세요. 우리 동네 땅값이 서울시 평경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최대 1.5까지 올라갑니다. 즉, 공시지가가 낮아 소외되었던 지역에 최대 1.5배의 가산점을 주어 사업성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아, 가산점. 그럼 그 가산점을 어디다 쓰나요? 화면 가운데 적용산식을 보니까 임대력 주택 비율 곱하기 보정계수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입니다. 머릿속으로 아파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아파트를 원래 지을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쭉쭉 뽑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에서는 건물 층수 높여줄 테니까 대신 늘어난 층수 중에 몇 층은 임대주택으로 내놓으세요 라고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나라에 떼어주는 게 바로 공공기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배라는 보너스 점수를 곱해주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층수 높이는 대가로 세 층을 나라에 반납해야 했다면 이제는 한 층만 내놓아도 똑같이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팔 수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확 늘어나는 거죠. 우와, 여러분, 저기 화면 아래쪽 막대 그래프 2개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저 시커먼 부분, 그러니까 나라에 뚝 떼어줘야 했던 공공기여 덩어리가 무려 23%나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개선된 그래프를 보니까 15%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우리가 내어줄 빵이 줄어든 만큼 온전히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 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 시커먼 막대 그래프만큼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어줘야 했던 공공기여 몫이 확 줄어들었죠. 우리가 공공을 위해 떼어줘야 할 땅이 쪼그라든 만큼 당연히 우리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쑥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마법 같은 결과가 바로 화면 오른쪽 위 초록색 박스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수익률을 뜻하는 비례율이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고요. 정작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분담금은 평균 7천만 원이나 뚝 떨어지는 겁니다. 우와, 시작부터 내 주머니에서 나갈 뻔한 분담금 7천만 원이 딱 굳었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두 번째 자료 띄워주시죠. 오, 이번엔 보라색으로 칠해진 지도가 등장했네요. 제목을 보니까 길 잘 닦여 있고 기반시설 좋은 동네는 아예 땅에 신분을 확 올려주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화면 가운데 보라색 구역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역에서 대충 가깝다가 아니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선에서 딱 350m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선도로인데요. 도로폭이 20m 이상인 큰 길가에서 수직 방향으로 딱 50m 이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PC로 네이버 지도 앱 한번 켜보세요. 오른쪽 위에 자 모양 아이콘 있죠? 그 거리 재기 기능 누르시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웃들과 뭉쳐서 재개발할 우리 동네 사업구역 경계선까지 직선을 쫙 그어보십시오. 350m 안에 우리 구역이 들어간다면 진짜 대박 기회가 열린 겁니다. 아니, 힘들게 자들고 줄 그어서 저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생길래요. 화면 아래쪽에 준주거지역 상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번 작전의 핵심 키워드인가요? 완전 핵심이죠. 보통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촌은 기껏해야 제2종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화면 아래에 저 납작한 회색 박스 보이시죠? 제3종이라고 해봐야 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딱 300%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땅의 신분을 아예 상가와 아파트가 화려하게 섞일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수직 상승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옆에 우뚝 솟은 초록색 박스를 보세요. 용적률 천장이 한 방에 최대 500%까지 뻥 뚫립니다. 무려 66%나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앞서의 설명에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파트를 위로 쭉쭉 더 올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300%에서 500%로 뛰면 와, 그림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낡은 빌라 헐고 기껏해야 15층짜리 밋밋한 아파트 지을 자리에 밑에는 번쩍번쩍한 상가 넣고 그 위로 30층 이상 하늘을 찌르는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마법입니다. 가구 수가 66%나 뻥튀기 되니까 조합원들이 돈방석에 앉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황색 박스 안에 작은 글씨로 역세권 등 밀도를 완화하여 심의를 거쳐 허용이라고 안전장치를 조그맣게 걸어뒀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 위원회 심의는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는 깐깐한 전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와, 아파트 층수가 2배 가까이 솟구친다니 진짜 대박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아무리 청사진이 번지르르 해도 당장 첩삽될 돈이 없잖아요. 제가 현장 다녀보면 처음에 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돈 걷자고 하다가 멱살 잡고 결국 컨테이너 박스에 간판만 달아놓고 엎어지는 곳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정확합니다. 재개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그 초기 자금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아예 막힌 혀를 뚫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제목부터 든든합니다. 조합 초기 운영비, 직접 융자 12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건 은행 문턱 넘을 필요 없이 서울시가 자체 세금으로 직접 돈줄을 대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오, 화면 가운데 화살표 흐름도를 보니까 조합이야 신청하면 서울시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보증기관을 통해 예산을 딱 꽂아주네요. 그런데 자금 용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귀한 돈 빌려서 막 조합 임원들 소고견 회식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쇠고랑차입니다. 화면 하단 가운데 옥색 박스 자금 용도를 아주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딱 두 가지, 조합 운영 자금과 설계비 등 용역비에만 콕 집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 극초반에 주민들 숨통을 제일 턱 막히게 하는 게 수억 원씩 깨지는 건축 설계도면 비용이거든요. 이 목돈의 부담을 서울시가 통 크게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제일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나요? 오른쪽 아래 짙은 초록색 박스를 보시죠.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5년 만기에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넉넉하게 쏘아줍니다. 동네 빌라촌 정비 사업에 초반 실탄 20억이 장된다? 이건 뭐 중간에 돈 말라서 멈출 일 없이 벤츠 타고 아우토반 달리듯 시원하게 출발선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자금은 해결됐고 이제부터가 진짜 쩐의 전쟁이죠.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본공사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번 자료에 우리를 구원해줄 확실한 정답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 한복판에 아주 듬직한 이름이 박혀있죠. 가칭 모아 든든 자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 그리고 민간금융의 강자 하나은행이 뭉쳐서 역대급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 어벤져스가 탄생한 겁니다. 와,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네요. 서울시가 판을 깔고 SH가 공공관리자로 조합을 팍팍 밀어주고 하나은행이 직접 돈줄을 여는 구조군요. 그런데 성 기자님, 사실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 대출도 이자가 꽤 싸잖아요. 그거보다 뭐가 더 좋길래 이렇게 난린가요? 바로 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HUG 대비 0.6% 절감. 여러분, 이게 고작 0.6%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공사비에서 0.6%는요. 매년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생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조합원들 분담금을 뼈까지 깎아주겠다는 소리예요. 와, 자료 오른쪽을 보니까 대출 한도도 총 사업비의 70%나 되네요. 사업비의 무려 70%를 시중 최저금리로 시원하게 땡겨올 수 있다니 이건 뭐 서울시가 조합원들 등에다 아파트를 수직 상승시킬 초강력 로켓 엔진을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정부의 끝판왕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성 기자님, 사실 험난한 재개발판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사람 피 말리는 시간과 이웃 사촌끼리 원수되는 갈등, 바로 이거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썩어나도 툭하면 조합장 비리 터지고 총회장 다 뒤엎고 멱살 잡고 싸우면 10년, 20년 피 같은 세월 그냥 날려막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예 작정을 하고 조합원들의 행정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자료에 조합 설립 지원 파트를 뚜렷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업성 분석부터 동의서 진구, 선관위 운영, 창립총회 개최까지 싹 다 밀착 마크를 해주는데 아니 잠깐만요. 동의서에 도장 찍기도 전에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싹 다 계산해서 알려준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책의 미친 디테일입니다. 예전 재개발판 어땠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고 도장부터 팍 찍으세요. 이러고 나중에 수억 원짜리 분담금 폭탄 터져서 동네에 플랜카드 걸고 소송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관공서가 직접 나서서 소유주님 실제 부담하실 금액은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투명한 견적서를 먼저 딱 들이밀어 주겠다는 겁니다. 와, 진짜 재개발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제가 알기로 조합 설립 동의라는 건 내 전 재산과 권리가 걸린 엄청난 법적 절차잖아요. 법에서도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하는 게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무효라고 소송 걸리면 어떡해요? 유냄씨님 정말 예리하십니다. 보통 부동산 좀 아신다는 분들도 여기서 딱 멈칫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서면 동의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종이에 인감도장 찍고 신분증 복사해서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잖아요. 이제 법이 아예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관련 법령을 뜯어고쳐서 이제는 스마트폰 전자서명 동의서가 그 무거운 종이 서면 동의서와 100%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와, 그럼 내 재산권이 걸린 그 무거운 조합 설립 동의도 진짜 스마트폰으로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기존의 종이 서류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전처럼 종이 서류도 당연히 같이 씁니다. 핵심은 종이와 스마트폰, 쌍끌이 투 트랙으로 동의율을 미친 듯이 빨리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명 OS 요원들이 서류 뭉치 들고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면서 진을 뺐죠. 이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동의해도 안방 되나요? 소파에 누워서 나 너무 스마트폰 줏대 카톡으로 없죠? 링크 딱 받으시고요. 철저하게 본인 인증 싹 거친 다음에 화면에 전자도장 꽝 찍으면 1분 만에 끝납니다. 수개월, 수년씩 걸리던 그 피말리는 동의서 진구 시간이 초고속으로 압축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우와, 무조건 종이 서류만 고집하며 쫓아다니던 시절은 이제 완전 구석기 시대네요. 게다가 자료 오른쪽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지원 파트를 보니까 완전 혁명입니다. 옛날처럼 동네 체육관이나 뷔페 식당 빌려서 고성방가하며 싸우던 그 낡은 총회를 이제 내 손안에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시스템만 덜렁 던져주는 게 아니라 도입 비용을 절반, 무려 50%나 서울시가 시원하게 쏘아줍니다. 그 밑에 기적 같은 숫자들을 보세요. 총회 한 번 열 때마다 허공이 날아가던 피 같은 비용이 최대 62%나 싹둑 잘려나갑니다. 사람 풀어서 종이 쪼가리 서면 결의서 받으러 다니느라 4주나 걸리던 그 지긋지긋한 투표 기간이 단 9일, 빛의 속도로 단축됩니다. 안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되니까 투표율도 평균 6% 이상 쭉쭉 올라가고 조합원 만족도는 무려 98%, 편의성은 97%에 달합니다. 거의 만장일치급의 폭발적인 반응인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네요. 우리 조합원들 생돈은 꽉 지켜주고 피말리는 시간은 쾌속으로 줄여주고 비리나 꼬미수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비밀병기를 통해 2026년 모아주택이 어떻게 천지개벽할지 싹 다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대로만 굴러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빌라촌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 정보는 곧 억 단위의 현금이자 내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스마트폰 켜서 우리 집이 350m 역세권 황금 땅에 들어가는지 거리부터 재보시고요. 보정개수 혜택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공시지가인지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동의서 거들어올 때 그냥 남들 한다고 휩쓸려서 묻지마 도장 꽝 찍지 마시고 오늘 짚어드린 이 팩트들을 내 재산 분리는 확실한 판단 기준으로 쓰셔야 합니다. 남들이 재개발의 진짜 가치를 몰라서 헐값에 집을 던질 때 여러분은 오늘 챙겨가신 이 숨겨진 프리미엄을 꽉 쥐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팩트 체크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수천만 원 절감이나 용적률 폭발 같은 숫자들, 이건 서울시가 뽑아낸 가장 예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무턱대고 우리 동네도 무조건 대박 나겠지 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기 전에 내 집의 개별 조건과 사업성을 냉정하게 계산기 두들겨 보셔야 진짜 승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아주택 특급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꽉 막힌 부동산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I 부동산 복덕방설의 윤혜윤, 성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